자, 오늘은 6개월 미만 조기 이별 제외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여기서 이제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됐는데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한 달 더 만나보자 이러면서 우리가 설득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연애 초반이잖아요. 연애 초반에는 친밀감이 최고. 연애 초반은요, 뭐 한마디로 꿀 떨어질 때잖아요. 꿀. 친밀감 최고일 때 연애 초반인데 이때 뭐 좋을 때다 이런 덕담을 듣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거는 연애 초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애 감정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 연애 감정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조기 이별은요. 그러면 조기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우리 특징을 한번 보면요. 우리 호감 상태로 연애를 시작합니다. 호감 상태로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감정이 더 이상 커지지가 않아. 더 이상 커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커지지가 않는데 계속 다가오니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처음에는 호감과 뭐예요? 기대 심리가 있죠. 이 사람하고 사귀면 이만큼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사귀어보니까 감정이 커지지가 않아. 커지지 않는데 계속 다가오니까 한쪽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커지지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 더 이상 너를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 좋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의 레벨이 다릅니다. 뭐냐면 나는 이만큼 좋아하는데 얘는 요만큼밖에 안 좋아해. 감정 레벨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감정 속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이제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 속도가 다르니까 부담을 느끼는 걸 알고 나는 뭘 느껴요? 서운함을 느끼겠죠? 나 혼자 더 좋아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좋아하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감정을 강요당하는 게 돼요. 상대방은 감정을 은근히 강요당하는 느낌으로 되다 보니까 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감정의 격차가, 감정이 커지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우선 감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감정의 결론은 커지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조기 이별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보면
썸이 짧아요. 썸은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인데 썸이 짧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 투자랑 감정 투자가 적었다. 노력을 조금 들인 다음에 벌써 사겨버린 거야. 그래서 내 매력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매력 점수가 사실은 이만큼인데 이 사람은 이 정도밖에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매력 점수를 실감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샤넬 지갑을 하나 구매할게요. 샤넬 지갑. 우리 명품 사기 전에는 구매 시에도 심사숙고하죠. 그 다음에 뭐 구매하기 전에 뭐 돈을 모은다던가 아니면 뭐 열심히 일해서 보너스를 받은 거를 가지고 산다던가 뭔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죠. 그 다음에 사기 전에 발품도 팔어. 그 다음에 이 지갑을 샀을 때 우리가 만족도는 어떨지 만족도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 그만큼 뭘 쏟아붓는다?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고 이제 사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다? 우리가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마트에 우리가 장 보러 갔어. 장을 보러 갔어, 우리가. 그럼 장을 보러 가고 나면 꼭 집에 오면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성비가 좋아서 가성비 때문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거는 막 손이 잘 안 가. 그래서 마트에서 장 봤을 때는 꼭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가 명품을 살 때는 이만큼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썸이 짧다는 거는 시간 투자나 감정 투자가 작기 때문에 내 매력, 내 샤넬 지갑 같은 나는 샤넬인데 마트에서 산 가성비 좋은 상품점밖에 못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 점수를 높게 측정이 안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 첫 번째는 감정 부분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어. 이게 커지지 않았어. 자, 두 번째는 가치 실감이 또 되지 않았어. 근데 아까 요 가치 실감 얘기할 때 썸 기간이 짧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스킨십이 빠르다. 스킨십이 빠르다는 거는 별 노력 없이 보상을 받은 거예요. 스킨십이 빨라. 보상을 빨리 받았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 투자랑 감정 투자랑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걸 왜? 보상을 이미 받아버렸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보상을 받은 거야.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나에 대한 가치 실감이 안 된다. 왜? 쉽게 얻었으니까. 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감정이 커지지 않았고 그냥 나에 대한 가치 실감을 못했다. 이렇게 해서 조기 이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기 이별은 결과적으로 나의 매력을 사귈 만큼 못 느낀다. 나의 매력이 더 커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결 방법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거는 우리가 연애 기간이 짧은 거를 단기 연애라고 하고요. 연애 기간이 길어. 얘는 장기 연애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냥 예를 들게요. 6개월 미만. 여기에서 뭐 몇 년. 이렇게 일단 시간으로만 해서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장기 연애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수록 우리 뭐가 있어요? 추억도 있고, 네? 그 다음 공유한 부분도 많아.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의미가 커요. 그 다음에 길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삶의 일부야. 만약에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실감이 안 나. 그래서 금단 현상이 매우 커서 상실감도 크단 말이에요. 상실감도 매우 크단 말이에요. 장기 연애는. 네? 그래서 결론은 장기 연애는 내 생각이 날 건덕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날 건덕지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외할 때는요, 내 생각이 많이 나야지 나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외에 유리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시간으로만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단기 연애를 볼게요. 단기 연애는 연애 감정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애착을 가질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되게 적어요. 이거는 많아. 근데 얘는 작아.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요리에 비유할게요. 요리에 비유한다면 얘는 재료가 풍부하다. 제외할 때 재료가 풍부한 거예요. 얘는 써먹을 재료가. 근데 얘는 뭐다? 현재 남아있는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단기 연애는.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연애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치는 뭘까요? 단기 연애는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단기 연애는 우리가 뭐다? 설렘, 이 두근거림, 그 다음 신선해.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설렘, 신선함, 그 다음에 스킨십. 여기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신, 서로 잘해주는데 되게 이게 기간이 짧아. 짧은 헌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설렘과 신선함. 요 정도만으로는 이 단기 연애에서 장기 연애로 넘어갈 만한 그렇게 유지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해결책 알아볼게요. 본질적인 거는 뭐다? 일단 감정이 우리가 커지지 않았고 나의 가치 실감이 안 됐잖아요. 네? 가치 실감이 안 됐어. 최종적으로 내 매력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그래서 내 매력을 이게 100인데 이 사람은 요거밖에 몰라. 나머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나의 매력을. 그래서 내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게 해결 방법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별 상황이에요. 이별했을 때 상대방은 나를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연애 상대로 부족함. 연애 상대 부족함 이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상대방은. 네? 그래서 이 부적합에서 연애 상대 적합으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오빠를
짝사랑해. 오빠를 짝사랑하는데 오빠는 나를 뭘로 봐요? 그냥 동네 여동생으로만 봐. 오빠의 인식 체계는 나를 지금 여동생으로 보고 있어. 근데 이거를 뭘로 바꾼다? 나를 여자, 연애 상대로 보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별할 때 나는 A였어. 아니요. 이별할 때가 아니고 연애할 때 나는 A, 상대방은 B였어요. 그러면 이별할 때 나는 마이너스 A야. 얘가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재회를 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될까요? 얘가 봤을 때, B가 봤을 때 내가 플러스 A가 돼야 된다. 이 플러스는 뭐다? 매력이죠. 상대방이 끌릴 만한 매력. 이거를 키워서 어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해결책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잠깐만요. 이별 상황이에요. 조기 이별 상황. 그러면 상대방 마음은 어떨까요? 난 네가 싫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상대방은 처음에 호감이 생겨서 사귀었는데 이게 계속 끌리지가 않아. 이제 끌림이 이제 중지가 된 거야. 계속 끌리지가 않아.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짧게 사귀고 헤어지자니까 내가 나쁜 놈 될 것 같아. 나쁜 놈 될 것 같단 말이야. 자,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렇다고 이 상태로 근데 계속 사귀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지 지금? 어떻게 말할까? 자, 조기 이별 때 상대방의 딱 상황은 딱 이 심정이에요. 호감을 느껴서 사귀었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질 거면 내가 나쁜 놈도 될 것 같다. 근데 계속 끌리진 않아. 네? 근데 그런데 계속 사귀기는 곤란해. 그래서 어떻게 말할지 지금 딱 이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재회를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나에 대한 매력을 더 이상 못 느끼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상대방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만약에 내가 내 잘못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나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어. 한 번 더 사귀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네 잘못한 게 아니고 너 매력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말을 안 해주니까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별을 딱 하는 시점에 딱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별 상황 때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별한 상황에 내가 붙잡고 매달리고 이런 분위기는 어떨까요? 무겁다.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건데 근데 무거우면 분위기가 상대방이 연락을 하고 싶을까요? 분위기가 무거우면? 나는 이제 감정 정리 다 하고 별로 힘든 거 없는데 얘 혼자 무거워 분위기가. 연락하기 싫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이 상황 자체를요 상황을 경량화 일단 가볍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우리가 공백길 갔더라도 상황은 일단 가볍게 만들어야지 이게 추후
재접근이 쉽다. 이별 시점. 자, 매달린 나.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 자, 매달렸고 무거운 분위기. 이게 뭐다? 나의 마지막 이미지. 상대방의 마지막 기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기억을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수정. 상황을 가볍게. 마지막 기억을, 마지막 이미지를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뭐다? 재접근을 할 수 있다. 네.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이별, 그 다음에 상황을 경량화, 그 다음에 재접근, 그 다음에 나의 가치 입증. 여기서 가치는 상대방이 볼 때 나의 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별 상황에서 상황을 경량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처치를 통해서 합니다. 후처치. 우리가 문자나 아니면 소통 가능할 때, 헤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연락이 가능 상태, 연락 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은 처치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자, 우리 너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살 건데? 그냥 천연덕스럽게요. 우리 원수진 거 아니잖아. 우리 원수진 거 아니잖아? 헤어질 때 누구나 잠깐 힘들 수 있잖아. 힘들 수 있다. 힘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만났어도 있는 동안은 좋았다. 자, 나는 그걸로 됐다. 그래도 우리 술 먹을 때 주량도 비슷하고 어떤 공통점을 하나 찾아야 돼요. 공통점을. 주량도 비슷하고 우리 좋았다. 너 좀 괜찮으면 술이나 한잔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상황을 경량화하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징징 매달리고 울고불고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반응에 상대방은 좀 의외의 반응이다. 이렇게 당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무거웠던 분위기보다는 지금 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경량화, 이 구간이 끝나면 이제 재접근을 해야 되는데, 재접근을 할 때는 이거는 뭐냐면 결론은 소통 가능 상태를 만든다. 중요한 거는 이 소통이 가능하려면 어쨌든 접점이 있어야겠죠. 접점. 재접근하려면 접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후처치 이후에 상황 경량화 문자를 보내고 바로 이제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생겨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서 나의 다른 장점을 좀 보이게 하는 거죠. 짝사랑해서 여자로 보이게 하듯이, 네? 짝사랑 누나가 나를 남자로 보게 하듯이. 이 상황 경례가 다음에 바로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오면 제일 좋은 경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미지를 좋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재접근을 노려봐야 됩니다. 재접근하는 방법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문자나 SNS나 연락을 통해서 우리가 재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안 통한다고 싶으면 겹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우리가 인위적인 자만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냥 안 보였다가 오랜만에 보면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연락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겹친이나 친구 자만추 뭐 이런 방법도 만들고요. 아니면 연락을 할 때 진짜 사무적으로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물어보면서 소통 상태를 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남자친구가 카메라 박사야. 그러면 카메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기종이 좋고 얼만데 이거 비싼 거야? 뭐 이렇게 카메라 정보를 물어본다던가.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인스타에 카메라 구매한 거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카메라 때문에 물어본 거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사무적으로 옛날에 갔던 뭐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회식할 건데 그때 갔던 맛집 연락처 알아? 이렇게 물어보고 나중에 진짜 회식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도 진짜 회식 때문에 물어봤구나 하면서 사무적인 접근을 처음에 하면서 일단 소통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심이 아니고 진짜 업무적으로 카메라 때문에 아니면 진짜 회식 때문에 연락했구나라는 인식을 하나씩 심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경계를 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왔어요. 드디어 처음에 이별 상태에서 이제 상황을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접근까지 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나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야. 자, 가치 입증 뭐다? 매력을 더하다. 매력에 매력을 더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몰랐던 어떤 매력? 상대가 미처 몰랐던, 알지 못했던 나의 매력을 SNS를 통해 홍보를 합니다. 여기서 몰랐던 건데 이거를 연출하자면 상대 취득. 상대가 좋아하는 걸 올려야 돼요. 상대가 호기심을 갖고 나한테 호감을 가질 만한 거. 예를 들면 뭐 내가 통통해. 그러면 이걸 계기로 그냥 자기 개발한다고 치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취준생이야. 취업을 해서 직장을 루틴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학생이나 취준생이면 직장의 모습. 아니면 내 태도가 저자세였어. 그럼 나중에 만났는데 되게
도도하고 차분한 당당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태도 변화만 있어도 인식이 달라집니다. 인식이 달라져요. 인식이 변화된다. 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기 제외를 하려면 핵심이 뭐라고 했지 아까? 자, 조기 이별. 자, 단기 제외의 해결 방법은 나의 가치를 인식시킨다. 이거였죠. 이 가치 인식 전의 과정은 뭐다? 재접근 후 가치를 인식하고 그 다음 뭐였죠 아까? 그 다음에 상황을 경량화시킨다. 네, 상황 경량화, 그 다음 재접근, 가치 인식 이런 루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상황을 연출하고 만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제외할 수 있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까지 해야 제외할 수 있냐고요? 네.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노력을 해야지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각오가 안 되면 제외를 하실 수 없습니다. 제외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외는 아시겠지만 제외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제외는요. 그래서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오늘은 조기 이별, 단기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